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랑 촬영하시기로 하신?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이시구나.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예, 아이고,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이제. 세수해야지. 이제 준비하시려고요? 예. 나가실 준비. 나가야 돼. 길 멀어요. 알겠습니다. 다 씻으신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 간단해요. 그냥. 준비하는 게요? 예. 준비하는 게 아주 간단해. 사장님, 그러면 오늘 저희 이야기들을 좀 시작하기 전에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밥집 하는 이명원입니다. 나이는 네. 70 넘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늙어가게 뭐 장사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뭐 그래요 그냥. 지금 국밥집 하시는 예, 사장님이신 국밥집이,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장님께서 어떻게 좀 장사를 해가시는지 아들처럼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 그래, 네, 좋아요. 아유, 그런 거 재밌게 좋아요.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 아침밥 먹어야 돼. 아침밥이 식사하시고 아니, 나가시는 거예요? 뭐 먹는 게 뻔해요. 밥 줘가지고 해가지고. 빵을 드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계란하고 두유하고 이거 먹고 그거라도 먹고 나가야 돼. 지금 집에서는 그러면은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조용한데. 집사람하고 둘만 있어요. 사모님이 집사람은 계시는구나. 이 시간에 자야 될 시간이야. 아이고. 마누라하고 내가 밤 늦게 들어오고 네.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잠자는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 몇 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11시 넘죠. 70이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또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또 왜 그러세요? 너무 립서비스 같았나요? 예, 립서비스. 나 간다. 갑시다. 가면 되나요? 아이고.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출발하면은 네. 얼마나 걸려요? 지금 매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이요? 네. 아니, 매장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자, 걸려요? 강남 한번 대치도 있어요. 대치도. 강남이요? 예. 또 혹시 또 좋은 데 계시나 보네요. 혹시 좋은 거는 이제 좋은 대신 네. 세가 비싸죠. 내가 그거 오픈하려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분 하나가 또 다른 데다가 이제 같은 강남인데 네. 오픈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집세가 우리 거 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집세 비싼 데를 들어가냐 위험하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하셨어요? 가게세가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다. 싼 데는 싼 이유가 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건물이 집주인이 가게를 싸게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뭐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그렇죠. 내놨겠죠. 그러면 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권이 안 좋든지 무슨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원래 권리금 많이 달라는 가게 또는 집세 많이 달라는 가게를 주로 가요. 일부러. 왜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가게가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싼 데 가서 잘 되면 좋지 않냐. 그 교과서엔 그렇게 나오지. 근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사장님께서는 저희 채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네. 이제 되게 이제 자영업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기 개인이 이제 메뉴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냥 개인 자영업자가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래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남냐, 그리고 뭐 어쩌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술이 없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메뉴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그걸 나는 프랜차이즈가 해준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는 메뉴 개발을 해준다든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긴 하지만 평균 이상의 맛을 유지해주는 레시피를 준비해 준다든지, 또는 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드바이스가 된다든지. 역기능은 이제 그런 거죠. 요즘에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군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그렇죠. 어디 있어요.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면
그만한 대가는 나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또 그렇기 뭐 때문에 당연한 이슈니까. 근데 네. 장사가 안 돼 버리면 네. 그것마저 아깝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야 이거 아까워 이거 내가 가져야 돼 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1차적인 기준이 중요한 건 뭐냐 공짜는 없다는 점이에요.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없어. 가게 이쁘죠? 그렇네요. 가게가 깔끔한데요, 뭔가.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이 먼저 네. 다 나와 계시나 보네요. 내가 이제 게으르니까 네. 나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일찍 준비하셨는데 오시는 길이 지금 1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아이고.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매장은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좀 널찍한 것 같은데 30평이요? 보증금이 얼마나 돼요? 강남에서. 한 1억 되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관리비까지 아마 한 7, 800 돼요. 이게 또 몫이 좋은 만큼 이게 진짜 비싼 자리네요. 비싸게 뭐. 그만큼 하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한 350, 70 뭐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요? 예. 이제 직장인분들이 점심 드시러 나오시는 모양인데요. 손님들이 시간이- 이제 막 오는 거 보니까. 시간이 이제 올 시간이에요. 이제 올 시간이에요? 11시가 좀 넘었네요. 이제. 예. 사장님 뭐 하시고 계세요? 나는 이제 우리 도와줄 준비하는 거죠. 직원들이 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걸 옆에서 서포트만 열심히 해주는. 서포트 허드렛일 아까 하신다고 막. 아유,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손님들이 거의 금방 다 찬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웨이팅이 걸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개 보면 1시 반까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시 반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로테이션 예, 예, 계속 예. 이제. 해장국 하나 했어요. 근데 많이 찼어요, 가게가?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자영업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한 2, 30년 됐죠. 2, 30년 이요? 네. 오. 근데 중간에 이제 노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놀다가 한 1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국밥집을요? 네. 아니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2, 30년이면은 와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뭐 자영업이 제일 재밌잖아요, 원래. 원래 네. 판사, 검사, 의사가 사자 돈 잘 버는 게 사자잖아요. 네. 그거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장사예요. 장사, 그것도 사자네요. 장사.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많이 번 친구들 가운데 네. 장사 잘해서 돈 번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잘 못해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장사라는 게. 그럼 판사, 검사, 의사는 쉬워요? 그렇죠. 또 그렇게 따지면 그건 또 뭐든 쉬운 일은 없으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학력이나 일단 자격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면 네. 잘 판단을 해서 장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장사를 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일들을 좀 하셨던 거예요? 장사하기 전에는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회사 다녔죠. 제약회사 다녔어요. 제약회사. 제약회사를요? 예. 직장 생활이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네. 제가 좀 성질이 안 좋아서 직장 사무사들한테 시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전공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또 전공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마음에 맞나 보니까 장사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장사부터 시작을 해서 장사로 이제 나선 거고. 커피 장사를요? 네, 처음에는? 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억대 연봉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가맹점 하는 사람들은 억대 매출이 기본이죠. 억대 매출. 억대로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 자영업이라는 게 되게 3천 이하, 3천에서 5천, 5천에서 뭐 이제 8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또 이제 또 다른 세계지. 주방에도 계셨다가 홀 나와서 이제 또 청소도 하셨다가 그럼요. 사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가장 일손이 필요한데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건 내가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저는 3,500만 해요. 이걸 빨리 채워줘야 다음 사람이 들어오죠. 그쵸. 이게 또. 이거를 한 번에 다 나가야 돼요. 예. 축배국집은 네. 맛도 맛이지만 점심에는 속도예요, 속도. 국밥집에
대표 메뉴인데 뭐냐면 대표 메뉴. 그 순대 하나만 먹어가지고 네. 양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수육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수육하고 세트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인기가 좋아요. 이게 이제 이거랑 하든지 아니면 순대랑 하든지. 맛있겠는데요? 맛있어요. 다 웨이팅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세 분, 네 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밖에 기다리는 네네네. 분이에요. 회전도 되게 빠른가 보네요. 네,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손님들도 이제 기다리셨다가 바로바로 안내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잡히나요? 글쎄요, 8천원은 좀 넘죠. 8천원 좀 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의 꿈이 연봉 1억이듯이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 꿈은 매출 1억이죠. 보통 이게 이제 몇 프로 남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보통 저희가 볼 때는 20대 후반 정도 남지 않나 싶어요. 아직 정확한 건 안 마진율이요? 봤는데 20 한 7, 8% 정도 남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매출이 나와야 돼요. 전체적인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류비가 한 35%,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20% 내외,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10% 내외 이렇게 잡히면 아까 35, 20, 10 그러면 65잖아요. 네. 근데 일반 관리비 나가고 어쩌고 나가고만 그거 한 5%, 7% 나가면 27, 8%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게 물류비하고 직원 인건비는 못 움직여요, 거의. 아, 동결이 딱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고정을 그러면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못 움직이지. 그러면 임대료가 매출의 10%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000만 원이다. 네. 그럼 1억을 팔면 10%잖아요. 네. 근데 만약 5천을 판다. 그럼 몇 프로예요? 20%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율을 올리는 방법은 임대료를 매출의 몇 프로로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매출의 임대료가 몇 프로 차지하느냐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대개 5%에서 10%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원들 쓰는 것도 시스템이 되면 네. 직원들이 0.5명이나 1명 정도 빠져요.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이 이제 덜 들어가는 거죠. 아,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자주 오는 사람한테 자주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오면 우리 음식에 질려버리면 안 오니까 가끔씩 딴 데 가서 먹고 가끔씩 오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집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 아니 그런 것도 자신감, 있고, 확신. 그런 것도 있고, 예. 주방은 열기가 엄청 뜨겁네요. 엄청 뜨겁죠. 이거 우리는 그래도 덜 뜨거운 거예요. 나 옛날에 알바하던 데는 네. 여름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거의 이거 삶의 현장이야. 체험 힘들어. 야, 사장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어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뭐 은퇴하셔가지고 편하게 또 쉬셔도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일하는 장사를 게 하시는- 좋다니까요, 나. 아, 일하시는 게요? 네, 그리고 내가 한 10년 놀아보니까 네. 사람이 무기력해져서 못 써. 그리고 밖에 나가 놀면 무조건 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일단 같이 시간을 보낼 게 없어. 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하는 게 나한테 딱 맞아. 근데 그래서 이게 또 국밥집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긴 하잖아요. 글쎄 근데 그건 이제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는데 네. 처음에 내가 이제 검증을 했죠. 정말로 그게 할만한가? 누가 권유를 하신 거예요? 사고가. 아, 사위분이요? 아. 저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뭐 확인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점에 얘기를 해서 가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했죠. 10년 동안 놀고 계시는 장인어른 보기가 좀 그랬는데 아, 그게 이제 내가 우리 사고한테 하소연을 했지. 야, 이거 놀아보니까 난 미치겠다. 딸이 네.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애들이. 아, 따님이 딸을 낳았는데. 어. 아.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야, 나는 우리 딸한테 네. 쟤 클 때 저렇게 잘 못해줬는데 아. 안 되겠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벌어서 우리 손녀를 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네. 애가 똘똘해. 그래가지고 영재 교육을 시키든 뭐라든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힘있게 한번 일을 해보겠다. 아, 돈 많이 벌어서 생각을 지원해 주시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할 거야? 무슨 연구를 보겠어?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손녀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 할 때 프로젝트가 있었어. 뭐 무슨 계획, 프로젝트가요? 그러니까 이 국밥집을 하기 위한 뭔가 사업 계획서 같은. 그렇지, 그렇지. 그거의 네. 제목이 나은이를 위하여. 딱 해놓고 뭐라고요? 나은이를 위하여. 나은이를 위하여. 아, 손녀 이름이 나은인가 예,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야. 거기에 맞춰서 그걸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자영업할 때는 이거 오토매장으로 돌아갔는데 네. 지금 오토매장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고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이 돼야 되느냐를 봤죠. 그래서 그걸 한 1년 하니까 체력이 될까 고민을 했죠. 근데 남의 집에서 1년 일했는데 내 일하는데 1년 못할 줄 모르겠어. 자영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돈도 돈이지만 네. 마음가짐이에요. 아, 그리고 마음가짐을 내가 어떻게 쓸 건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서 이거 할 건가, 그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 손녀한테가 아니라 아들, 딸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걔들이 어릴 때 그만큼 못해줬거든. 난 우리 애들한테 충분히 못해줬고요. 사랑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고 다 못해줬거든. 그러니까 미안해.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 60 넘어서 버는 돈은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새끼들을 위해서 버는 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뭐하러 벌어? 우리 이제 돈 쓸 일도 없는데. 사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실까요? 좀 내가 오래 일해가지고 네. 우리 저 손녀가 나은이 프로젝트. 나연이가 좋은 교육 받고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일하는 게 포부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 자영업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뭔가 사장님께서 먼저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이렇게 적어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학교에서 전공을 한 거를 그대로 살려서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높질 않아요. 아주 특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이미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자영업밖에 없어요. 근데 자영업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냥 뚝딱거리고 만든다고 해서 손님이 와서 나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준비를. 오늘 잠깐이나마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 네. 도움이 됐어요?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래? 사장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촬영이 좀 어떠셨나요? 내가 하는 일이 네.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네. 모범이 되고, 아, 너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면 좋아요. 나는 일단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그렇게 이제 제2의 출발을 다시 하겠다라고 맘먹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난 했잖아요.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처럼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나 어떤 아빠가 일하는 거를 보면 아, 우리 아빠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인생 스토리 파이팅!